안녕하세요, 조커스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도 편집의 시간 보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보관에 대해서는 좀 기초라기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관이란 건 뭐냐면 어떤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이 없어지거나 누락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프리미어는 키프레임에서 보관이 있고, 속도 편집에서 이제 보관이 있는데, 속도 편집에서의 보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의 프레임이 바뀌거나 없어질 때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겁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세요. 제가 오늘 3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리부트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 쓸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중간부터 컷 편집을 해줘서 약 한 1초 정도만 제가 사용할 겁니다. 1초 정도. 1초까지만 쓸 거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속도 편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시퀀스에 맞는 지금 프레임이죠. 30프레임이고 시퀀스도 30프레임이니까 모든 프레임마다 프레임이, 쉽게 생각해서 사진이 다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재생이 되는 거죠. 빨리 감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배로 스피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였던 영상이 반인 15프레임으로 바뀌는 거겠죠. 시퀀스가 30프레임이니까. 자, 재생을 해보면은 이제는 마찬가지로 모든 프레임에 다른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다른 점은 1번부터 30번까지 프레임이 있었다면은 1, 3, 5, 7, 9, 11, 13, 15, 17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있던 프레임을 빼버린 다음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반이 없어지고, 반이 없어진 영상을 재생하니까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빨리 감기의 기본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느리게 감기, 슬로우 모션이 중요합니다. 자, 슬로우 모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재생하기 전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시퀀스의 프레임은 30이고 제가 준비한 영상도 30프레임이었습니다. 즉 시퀀스가 1초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수는 30장인데 제가 준비한 1초짜리 영상은 딱 30장밖에 없었어요. 지금 영상의 길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초입니다. 즉 60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버벅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좀. 자, 그 이유는 보면, 자, 제가 이제 방향키 눌러서 3프레임씩 재생을 해볼게요. 자,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3번 프레임, 4번 프레임, 5번 프레임, 6번 프레임.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원래 내가 30프레임밖에 없었는데 강제로 제가 영상을 2배로 늘리니까 총 60프레임이 필요하지만 원래 있는 영상이 30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는 똑같은 프레임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이 빈 공간에. 이게 바로 시간 보관이에요. 보관. 그래서 빈 프레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바로 프리미어의 시간 보관,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속도 편집을 하실 때 보시면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시간 보관, 타임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프레임 샘플링이 뭐냐,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프레임 샘플링은 속도가 빨라졌을 때 프레임이 지우거나 혹은 속도가 느려졌을 때 내가 이제 시퀀스의 프레임을 채우지 못하면은 이전의 프레임을 계속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가진 영상이 60프레임이었다면은 이 50% 속도로 영상 편집할 때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퀀스와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속도를 늦추니까 프레임이 부족해서 영상을 이렇게 반복해서, 즉 프레임 샘플링으로 시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벅이듯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50%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프레임 한 번씩만 더 썼지만은 제가 속도를 더 낮추면은 한 20%로 더 프레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프레임은 30프레임인데 내가 지금 이 거의 5초라는 영상을 채우기 위해 프레임이 많이 부족하니까 똑같은 프레임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더 버벅거리듯이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프레임 샘플링이에요. 자, 그러면은 프리미어에는 어떤 또 다른 보관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제가 2번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이 세팅을 보면은 영상은 60fps짜리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슛을 쏘는 영상이고 60프레임이라서 좀 부드럽게 보이죠. 슛 쏘는 장면이, 공이 움직이는 인포메이션도 그렇고, 시퀀스를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시퀀스의 프레임도 당연히 60일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가 30프레임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시퀀스에서 필요한 이 프레임 수는 초당 30장인데 내가 갖고 있는 영상은 초당 60장이니까
60장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 덜 부드러운 영상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속도 편집을 또 반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50% 이렇게 되면은 슬로모션이 아까 이 리프트, 이 곤돌라 영상과 다르게 부드러운 슬로모션이 될 거예요. 덜 버벅거리게. 자, 그 이유는 이제는 아까는 원래 프레임이랑 시퀀스의 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 속도 편집을 하면은 빈 공간이 생겼지만 이 영상의 원래 프레임은 60이었는데 그냥 30프레임이 넣기 때문에 시퀀스에 60프레임에서 버릴 프레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향키 눌러보면은 모든 프레임을 이렇게 다른 프레임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영상에 버벅거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장면에 한 프레임씩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제가 다시 새로 시퀀스를 60으로 만들어서 원래 이 영상이 시퀀스는 60이고 그리고 가지고 온 영상 50% 속도로 편집을 했다면은 당연히 아까 30프레임짜리 영상을 편집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번 눌러야 움직이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시퀀스를 60으로 바꿔서 원래 영상이 60프레임짜리 영상 만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시간 부감 옵션 중 새로운 이 광학 흐름 옵티컬 플로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옵티컬 플로우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속도를 또 낮추겠습니다. 50%까지는 너무 크고 속도를 한 70% 정도로 한 80%로 바꿔도 그래도 원래 시퀀스와 영상의 FPS가 똑같았는데 영상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키 눌러보면은 이 구간 있죠. 이렇게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 4프레임이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버벅거리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시간 보관 옵션 중에서 광학 흐름, 옵티컬 플로우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선택하고서 확인 눌러주면은 일단은 렌더링이 필요한 것처럼 나오니까 엔터키 눌러서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옵티컬 플로우와 광학 흐름과 프레임 샘플링의 차이는 뭐냐면 프레임 샘플링은 프레임이 부족할 때 앞에 있는 프레임을 반복했다면 광학 흐름은 뭐냐면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앞에와 뒤를 계산해서 새로운 프레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향키를 계속 눌러도 똑같은 프레임이 없죠.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의 굉장히 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 편집을 좀 슬로모션을 넣고 싶은데 내가 프레임과 시퀀스를 동일하게 했다고 해도 버벅거리지 않게, 즉 프레임이 복사되지 않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50%로 프레임 샘플링으로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두 번에 한 번씩 움직이겠죠. 왜냐면 똑같은 프레임 한 번씩 복사해서 이거를 광학음으로 바꿨을 때는 똑같은 프레임이 아니라 각각의 프레임을 계산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방향키 누르면 아시겠지만 모든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게 만능이냐? 만능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빠른 장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상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잔상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추천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속도 편집을 조금만 더 느리게 할 때 그때 정도만 제가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이 되었지만 너무 과하게 속도를 낮추면은 좋지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약 한 7-80%까지만 속도 편집을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전제는 시퀀스와 내가 준비한 영상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경우 어떻냐면은 내가 가진 카메라가 60프레임 지원 안 한다. 그럼 30프레임짜리 영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24나 30 정도로 영상을 뽑는데 슬로모션을 걸면은 아까 프레임 샘플링처럼 버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이 광학 흐름을 이용해서 조금 슬로모션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응용하자면 만약에 시퀀스를 제가 지금 60프레임짜리 영상이었으니까 30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상 60이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50% 속도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였는데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 흐름 옵션이 없었다면은 프레임 샘플링 했을 때는 50% 이하에서는 프레임을 반복했겠지만은
그 광학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의 속도를 거의 훨씬 더 이렇게 슈퍼 슬로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좀 티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슈퍼 슬로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티가 안 날 정도의 스피드를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학 흐름은 시퀀스와 영상 클립의 프레임이 똑같을 때 우리가 속도 편집을 해도 버벅거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고, 혹은 내가 좀 이제 고 FPS로 영상을 찍었을 때 이론상으로 시퀀스와 영상 클립 FPS가 똑같을 때보다 더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 보관 옵션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건 대만에서 타임랩스로 찍었던 영상인데요. 짐벌을 사용해서 이렇게 찍은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제가 빨리 감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 참고로 빨리 감기는 우리가 프레임을 버리는 거니까 뭐 버벅거리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슬로우 모션은 프레임 부족하니까 똑같은 프레임 써서 버벅거렸지만은 빨리 감기는 프레임을 버리는 거라서 사실 크게 버벅이는 문제는 없다. 뭐 지금 보면 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 보관, 프레임 혼합, 프레임 블렌딩이라 불러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프레임과 프레임이 겹치는 거예요. 혼합을. 그래서 프레임끼리 이렇게 혼합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걸 한번 렌더링 한번 해주면은, 여러분 속도 편집을 좀 하고 프레임 혼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속도감 있는 영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같은 경우는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의 그 프레임 간격 차이가 클 때, 여기 보시면 간판이랑 그 다음 프레임 간판은 거의 똑같지만은 외곽에 있는 영상과 그 다음 프레임은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클수록 이렇게 이 속도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타임랩스 영상에서 응용하시거나 하시면은 속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 요 세 가지 시간 보관 옵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뭐 슬로우 모션을 더 부드럽게 하시거나, 혹은 속도 편집을 좀 속도감 있게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 시간 보관은 프레임 샘플링이어서 여러분이 속도 편집했을 때 영상이 버벅거리는 이유는 프레임을 복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보관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찍으신 영상을 가지고서 한번 편집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피드백 부탁드리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